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이번 11월 11일 광군제 이벤트 제 채널에서 공동구매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품들이 산처럼 쌓였는데 바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코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노버 리전 Y702세대 동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 페이지로 가셔서 할인 코드 DIY DRK 11입니다. 200개 준비되어 있고 카드 할인이 있습니다. 국민카드, 농협카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11, 그리고 네이버페이, IBK 마스터카드 사용하면 $15 할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옵션 8에 128GB. 자, 코드는 DIY DRK 13,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드 할인 $11, $15입니다. 자, 세 번째 추이 N100 노트북 스탠다드 번들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이 제품은 스토어 쿠폰 $2짜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DIY DRK 15, 그리고 마찬가지로 $11, $15 할인이 돼서 네이버페이 IBK 마스터카드를 사용하시면 $149.16로 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니 PC 제 채널에서 처음 나오는 5800H, 자, $16 자동 할인이 되고 스토어 쿠폰 $3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 DIY DRK 17, 그리고 마찬가지로 $11, $15 할인. 자, 마지막 N100 미니 PC $16 자동 할인이 되고 $2 쿠폰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 DIY DRK 19입니다. 그리고 국민카드, 농협카드, 카카오페이 $11 할인, 그리고 IBK 마스터카드 $10 할인입니다. 자, 이렇게 재빨리 구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샤오신 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좀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 가격도 카드 할인 받으시면 관세를 안 내기 때문에 빠른 품절이 예상이 됩니다. 리전 Y702세대는 200개가 준비되어 있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보고 사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추이 노트북 N100 노트북 이것도 100개이고 관세 내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소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링크 5800H 이 제품은 수량도 많고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보고 사셔도 되고, 이 N100의 경우에도 50개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소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매 방법 한번 이 5800H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5800H 16기가에 500GB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99.7가 나오는데 자동 할인이 $16가 들어가고, 지금은 아직 세일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할인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어 쿠폰 다운로드 받으셔야 $3가 추가로 할인됩니다. 그리고 DIY DRK 17까지 넣으시면 $50가 할인이 돼서 할인 가격은 $230.7가 나오는데 카드 할인, 국민, 농협, 카카오로 할인을 받으시면 $11, 그리고 네이버페이, IBK 마스터카드로 할인을 받으시면 $15가 할인이 돼서 최저가는 $215.7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 제품의 할인 코드가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카드가 소진되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데 일부 주문 취소 그리고 결제가 안 됐을 경우 쿠폰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뒤 혹은 다음 날에 도 구매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구매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 자동 할인의 경우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하는 경우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앱이나 PC 웹브라우저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품의 배송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Y700 그리고 샤오신 패드 프로, 추이 노트북 이 세 가지의 경우는 7일 무료 배송, 그리고 미니 PC 2종은 10에서 14일 무료 배송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7일 무료 배송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창고에서 재고가 소진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송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군제 기간 동안에는 출고량이 많기 때문에 배송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을 받으셨을 때 초기 불량이나 소통이 가끔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 알리익스프레스 KR 오피셜 여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광군제 한번 소개해드리면 11월 11일 5시부터 11월 18일 오후 4시 59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25,000원마다 5,000원씩 할인이 돼서 최대 2만원까지 할인이 되고, 이번에는 럭키박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서 럭키박스에 도전을 하시면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 이어폰 등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럭키박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새롭게 국내 상품을 무료 배송하는 K베뉴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로보락, 로봇 청소기, 페브리즈, 애경, 깨끗한 나라 등 한국의 생활용품 브랜드 상품들을 알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만원 이상 구매 시 4,000원 할인이 적용되는 AE1616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11월 광군제 세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제품 이미 구매를 하셨겠지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동영상 챕터를 누르시고 원하는 제품 리뷰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른 구매를 위해서 아주 자세한 리뷰는 진행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팔린 제품 N100이죠. 이 제품은 이미 제가 여러 번 공동구매도 진행했고 리뷰도 했고 이걸 가지고 게임기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제품은 리뷰 없이 바로 지나가도록 하겠고, 간단히 성능만 보여드리자면 긱벤치 6에서 싱글코어 점수 1185점, 멀티코어 3027점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에서 이렇게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D마크 타임스파이 스코어는 369점. 자, 미니 PC 노트북의 경우는 이 제품과 벤치마크 스코어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가격에 살만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추이사의 제미북 X 프로 N100이 들어간 노트북입니다. 자, 리뷰할 제품이 많기 때문에 언박싱은 생략하고 네, 추이사의 N100 노트북입니다. 이 추이사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추이사는 그야말로 중국 IT 거의 1세대 기업이죠. 윈도우, 안드로이드 듀얼 태블릿부터 시작한 중국 IT 초창기에 그야말로 여러 제품들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약간 메인스트림에서 밀려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쌓아놓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제품들도 상당히 퀄리티 좋은 제품들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충전기의 경우는 12V 3A 36W 충전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타입C 충전이 안 되는 건 좀 아쉽죠. 자, 이렇게 외형은 딱 보면 메탈 재질처럼 보이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무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메탈같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좌측면에 있는 단자들, 자, 여기 충전 단자, 그리고 HDMI 출력, USB 3.0, 그리고 타입C 단자가 있는데, 이 타입C 단자는 제가 외부 모니터 연결을 한번 C2C로 해봤는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USB 기능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방열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고 사용 시에도 쿨링팬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두께 19mm, 그리고 무게는 이렇게 한 손으로, 광고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쏙 들고 있는데 좀 떨리네요. 흔들리죠. 네, 1469g, 거의 1.5kg. 네, 노트북 외형은 이렇습니다. 네, 풀사이즈의 6열 키보드이고 이렇게 한쪽에 홈 앤드 페이지 업다운 키가 있고, 그리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1인치 디스플레이, 살짝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휴대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13.1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1080p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N100 프로세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미니 PC에 N100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으로서 이 미니 PC의 경우는 온보드 램이 아니기 때문에 램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제품은 온보드 램으로서 8GB의 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 256GB. 이 노트북 대부분 사용하시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텐데 살짝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작아서 엔터테인먼트용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휴대성에 있어서는 여행을 갈 때, 그럴 때 가지고 가기에는 오히려 이런 제품들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도 어떨지 한번 화질과 사운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상도 4K로 잘 잡혔고 음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시야각도 나쁘진 않습니다. 4K 영상 끊김없이 잘 플레이되고 있고 IPS 디스플레이 장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질도 다른 고가형 기기에 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영상 감상하는데 전혀 나쁘지 않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음량이 조금 약한 게 아쉽네요. 자, 네이버 웹사이트 웹서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능입니다. 사무용으로서 이 정도면 정말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N100 미니 PC가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키보드가 있는 노트북인데 가격이 거의 $50 정도밖에 더 나가지 않는 제품, 그야말로 정말 메리트가 있죠. 자, 그러면 이 N100 미니 PC에 비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나올지 한번 벤치마크 보겠습니다. 자, 거의 벤치마크가 7분
이상 지속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거나 쿨링팬 소리도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미니 PC보다 발열이나 소음이 덜한 것 같습니다. 긱벤치 스코어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싱글 코어가 이 미니 PC에서는 1185점, 멀티코어 3027점이었는데 싱글 코어는 약간 낮게 나왔지만 멀티코어는 높게 나오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3D마크 타임스파이 스코어의 경우 M100 미니 PC의 369점보다 더 높은 386점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M100 미니 PC를 품은 추이사의 재미북 X 프로 보셨습니다. 자, 제 채널에 처음 등장하는 비링크사의 서5 미니 PC 되겠습니다. 강력한 5800H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 외관은 N100 이런 것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상판이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공기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옆면도 이렇게 통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 시의 온도는 N100보다도 더 낮은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다 뚫려 있기 때문에 팬 소리는 조금 크긴 하지만 다른 여타의 미니 PC들과 비교해서 쿨링팬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발열 제어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이 상판의 덕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이 무선적으로 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다른 미니 PC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옆 측면이 상당히 뜨거운데 이 제품은 그래서 책상도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고 발열에 있어서는 정말 우수합니다. 충전기, 노트북 충전기 같습니다. 120W의 어댑터가 사용이 됩니다. 다른 미니 PC들에 비해서는 전력 소모가 큰 편인데 일반 데스크탑을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죠. 자, 그리고 후면 보시면 다른 미니 PC들과 달리 DP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HDMI, 그리고 USB 3.2, 2.0. 전면에도 이렇게 USB 3.2 단자가 두 개 있고 타입C 포트 3.5mm 이어폰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 모니터 환경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AMD Ryzen 7 5800H 옥타코어 16스레드, 그리고 최대 4.4GHz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2GHz로 작동하는 라데온 그래픽스 AC 사용이 되었습니다. 램은 듀얼 채널 DDR4 3200MHz 16GB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2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구매 제품의 경우 500GB의 SSD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은 어떨지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긱벤치 6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싱글 코어에 있어서는 N100과 비교해서 2배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멀티코어는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성능. 자, 3D마크 타임스파이 결과는 1506점이 나왔습니다. M100에 369점의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래픽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대략적인 성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용 시에 있어서 체감 성능이 어떨지 유튜브 홈페이지 같은 거 일반 PC와 전혀 다를 바 없죠. 4K 해상도 같은 거야 이 성능에서 이야기할 정도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A5 해상도 1080p에 60Hz, 그리고 대부분의 옵션들 높음으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조금 조정하면 1080p 60프레임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50프레임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뮤 에뮬레이터 철권 태그2 위유 에디션입니다. 거의 60프레임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게이밍까지 보셨습니다. 높은 그래픽 성능을 요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공동구매 가격이라면 정말 책상이 환경을 단순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링크 서5 미니 PC 보셨습니다.
자, 이제 태블릿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리전 Y700 2세대. 자, 언박싱. 얍. 네. 2세대입니다. 마감은 정말 좋죠. 1세대, 2세대 마찬가지로 마감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뭐 1세대에서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뭐 간략하게 1세대, 2세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카메라죠. 카메라가 1세대에서는 1300만 화소 싱글 카메라였는데 이번에는 마크로 렌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께 살짝 얇아졌고, 여기서 이렇게 봐도 살짝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홀이 이렇게 구멍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피커는 뭐 듀얼입니다. 여기 이렇게 양쪽에 듀얼로 되어 있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돌비 비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달라진 한 가지. 자, 이렇게 가장 큰 차이죠. 타입C 포트가 이렇게 두 개인 점.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 USB 닥을 연결해서 음악을 듣거나 뭐 유선 게임패드를 연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하면서 뭐 USB 닥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이어폰 단자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 점이 또 특징이 되겠고, 이전에 이렇게 측면에 있던 게이밍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이 버튼,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8.8인치 2560에 1600 해상도 변화는 없고, 밝기를 최대로 놨을 때 뭐 거의 정말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큰 차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율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1세대는 120이었는데 이 제품은 144까지 지원을 합니다. 뭐 22Hz가 증가되었어도 사실 안드로이드 게임에서 고주사율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블루투스가 5.1에서 5.3으로 변화된 점, 뭐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겠고, 무게 1세대 375, 2세대 348, 33g이 줄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슬림화를 진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에서 LTE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LTE는 지원하지 않고 마이크로 SD 1TB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글로벌 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런 게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앱센터에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그냥 영어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데, 영어 환경 사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한국어 환경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지만 반글화라는 것이 있어서 검색해 보시면 반글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 태블릿 사양 한번 살펴보시면 CPU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 그리고 내장 용량 256GB, 램은 12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ZUI 15, 그리고 안드로이드 13입니다. 자, 뭐 이 제품은 사실 뭐 영상 감상용으로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좀 부족하죠. 최상위 태블릿 사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이드바인 L1, 그리고 뭐 유튜브도 당연히 이 태블릿에 맞는 최고 화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질도 사실 다른 태블릿에 비해서 정말 좋죠. 음질도 뭐 거의 돌비 애트모스 최상급으로 해당되고, 출력 최대 6.8W로 향상이 되어서 화질과 음질, 뭐 화면이 정말 작아서 아쉽지만 뭐 영상 감상용으로도 화면 사이즈 상관없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뭐 이 정도면 화질도 정말 좋고. 자, 그럼 과연 스냅드래곤 870에서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뭐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세대에서 2세대로 갈아탈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과연 이 가격 주고 2세대를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성능 테스트를 보시고 본인의 용도에 맞는 태블릿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글 코어에서 500점 정도 차이가 나고, 멀티코어 130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차이는 아니고, 이 정도라도 웬만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이 성능 결과 참고해서 뭐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겠고, 그냥 쓰실 분들은 쓰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게이밍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신 그래픽 현재 매우 높음으로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매우 높음에서는 살짝 끊김이 있죠. 살짝 끊김이 있습니다. 높음 뭐 이 정도로 놓고 하면 전혀 끊김 없이 정말 부드러운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 게이밍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모드로 놓으면
과연 매우 높음에서 아까 전에는 살짝 끊김이 있었는데 거의 끊김없이 부드럽죠. 네. 물론 매우 높음으로 놓고 하면 발열이 심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안드로이드 게임 정말 최고 옵션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 사실 게임 하기에는 이 사이즈가 가장 좋죠. 여기서 더 커지면은 뭐 조작이나 그런 것도 많이 불편하죠. 이 사이즈가 게이밍 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안드로이드 최고의 게이밍 머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레트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대부분의 태블릿들은 뭐 이 상태에서 그냥 게임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식으로 게임패드를 연결해서 하는 경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으면 게임을 중단해야 되는데 이 태블릿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충전하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원신 같은 거 하는 경우에 USB 닥을 연결한 상태에서 충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듀얼 타입C 포트는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레트로 게임 거의 최상위 에뮬레이터인 돌핀 에뮬레이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오 갤럭시 2 오픈GL 그리고 1배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맵에서는 거의 60프레임 풀프레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흔드는 것도 뭐 편하죠. 자, 이제 여기 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기들이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는데, 자, 쿠파가 나올 때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시면 네, 50프레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46프레임, 7프레임 뭐 이 정도면 정말 높은 프레임이죠. 자, 맵에서도 거의 60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게이밍까지 보셨습니다. 정말 뭐 이 사이즈면 게이밍하기에 정말 최고의 사이즈, 그런 태블릿의 최고의 화질과 음질, 그리고 듀얼 C포트로 인한 편리성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안드로이드 게이밍 태블릿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노버 리전 Y700 2세대 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샤오신 패드 프로 12.7입니다. 얍, 네, 레노버의 샤오신 패드 프로 12.7. 이 태블릿 자체가 워낙에 영상 감상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돌비 비전 애트모스는 같은데 JBL의 사운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2개, 상단에 2개 쿼드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TE는 지원되지 않고 마이크로 SD 1TB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마그네틱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이즈 뭐 어떻게 보면은 소형 노트북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펜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감상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위해서 사용하실 분들에게도 좋은 제품이 될 것입니다. 12.7인치에 2944에 1840 해상도, 그리고 이 제품도 144Hz를 지원을 합니다. Y700 1세대와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 870이 적용이 되었고, 네, 그리고 램은 8기가 256GB로 원래 공동구매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관세 내로 마치기 위해서 현재 공동구매 제품은 128GB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관세 내 가격이 나오고 많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ZUI 15 사용이 되었고 안드로이드 13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문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반글화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반글화 과정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글화를 하실 분들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당분간 보류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700과 마찬가지로 이 앱센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라고 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G보드 같은 걸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성능이야 Y700 1세대 같은 성능이기 때문에 영상 감상 위주로 사용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12.7인치의 디스플레이. 자, 이 제품이 P11 프로 11.5인치입니다. 와, 이 제품과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 제품을 대면 거의 뭐 절반 사이즈입니다. 자, 게임은 이 제품으로 하기 어렵겠죠. 뭐 이
무게도 무겁고 파지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상 감상용 그리고 뭐 키보드를 갖춰서 생산성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 감상 재생 사양 당연히 와이드바인 L1입니다. 자, 유튜브 영상, 자 4K의 HDR. 와, 음량이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색상, 정말 뛰어나죠. 이 검정색 표현력. 네, 시야각. 네, 뭐 어느 각도에서 봐도 잘 보일 정도로 시야각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12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9시간 동안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감상용으로는 정말 뭐 이 가성비가 나올 수가 없죠. 스냅드래곤 870이기 때문에 물론 뭐 게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PS2의 격투 게임 뭐 이런 거 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벌칸의 2배 이상도, 그리고 유선 게임패드를 연결해서 PS2용 철권 태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60프레임 완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에뮬레이션 게임, PS2 게임까지, 특히 뭐 격투 게임 같은 거 하기에도 화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단에 이렇게 자석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철제 스탠드 여기 이렇게 딱 붙고 뭐 이런 것도 좋고,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영상 감상하기에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12.7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제 채널에서 알리익스프레스 공동 구매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대규모로 다양한 종류의 IT 제품들을 공동 구매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미니 PC가 필요했는데 이번 제품이 자신의 용도에 딱 맞으신다면 뭐 이 영상 보시기도 전에 이미 구매를 계획하시고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원하시는 제품 리뷰 간단히 보시고 빨리 결정해서 구매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 쿠폰이 소진된 제품도 있겠지만 또 몇 번씩 시도해 보시면 2, 3일 뒤에도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원하셨던 제품이고 맞는 가격이다 싶으시면 한번 여러 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IT 정보와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